저는 고졸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전공을 여쭤보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럼 저는 그냥 학교 안 다녔습니다 하는데, 심지어 사회에서도 다인 대표님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되게 긴장되네요. 제가 사실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땡큐. 네, 땡큐. 저희 직원들.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포인트가 이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브랜드를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저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거에 앞서 일단 이거 한번 살짝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에 앞서 우선은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10대 때를 거슬러 올라와서 네, 지금의 남편을 만났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브랜드를 이어져서 그때 얘기를 좀 하자면, 고등학교 때 입시학원에서 제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을. 근데 그때 수학 입시학원에서 만났어요. 사실은 보통은 미술 입시학원에서 저가 남편을 만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심지어 제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그때 이제 당시에 이과생이었는데 수원을 준비하는 겨울방학 특강을 들으러 온 학생이었고, 저는 문과생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이게 맞아 들어가서 그때 만났는데 운명 같았어요. 정말. 네, 정말 운명 같아서 근데 남편도 저를 운명이라 느낀 것 같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 옆자리 굳이 또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제 옆자리 굳이 앉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때.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참 꿈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죄송합니다. 너무 제 진심 어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죄송해요. 네. 물 한 모금 먹고 갈게요. 네. 네. 남편을 그랬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 그런가 봐요. 너무 사랑하나 봐요, 진짜. 네, 꿈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고 갑자기 하더라고요. 한 20살 때 대학교를 합격을 해놓고, 그래서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꿈이 없어서.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멋있었어요. 그런 유학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 되게 멋있었고, 그렇게 보이고 싶었는데 내 안은 너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어떤 멋있어 보이는 패션을 좋아하는 여자애라는 그 모습이 스스로 되게 좋았는데, 나는 아는 거지. 내가 뭔가 되게 비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되게 인터뷰 같은 걸 할 때마다 외국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껍데기 같았다고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진심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남편이랑, 심지어 저는 돈도 없었었어요. 네. 많이 철이 없었어서 저는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었는데도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갔던 것 같아요, 남편을. 근데 그러다 와중에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듣게 됩니다, 제가. 베를린에 가면, 그때는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베를린에 가면은 학비도 안 든대요, 친구가 갑자기. 그래? 그때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있었는데 학비도 안 든다고 하길래 그럼 가야지 뭐, 돈도 없는데. 심지어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약간 도망 나오듯이 베를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저랑 제 남편이.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에서 갑자기 베를린을, 우리도 어떻게 이 상황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막 군대 가겠다고 나 버리고 이제 가는겨. 진짜 약간 좀 나쁜 성향이 좀 있어요, 제 남편이.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저의 힘듦이 제대로 시작이 됐죠. 예, 그때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대학교 입시를 베를린에서 준비를 하는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유럽이 사실 날씨가 진짜 최악이에요. 정말 맨날 무슨 구름밖에 없고 햇볕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름 낀 그 날들에 혼자서 룸메이트 언니랑 지내는데, 하필 또 룸메이트 언니 날 너무 싫어해. 얘가, 그 언니는 저보다 훨씬 유복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되게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베를린에 이제 뭐 석사 과정을 다시 밟으러 오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 눈엔 제가 너무 10살 차이 났었거든요. 그 언니 눈에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는 대학교 준비하는 애가 9시 반에 일어나냐 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한심한 눈으로 항상 저를 보는데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다 접을까 했는데, 저를 못 접게 만들었던 친구들의 말이 있었어요. 다이나, 같이 멋있게 유학하자. 못 접겠더라고요. 되게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멋있어 보였고 싶어서 이상하게 나도 이게 아니란 걸 알면서 놓고 싶지가, 그러니까 못 놓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우울해져서 말 그대로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네, 다시 한국으로 또 와요. 그래서 사촌 가족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막내딸이다. 진짜 죄송해요. 너무 죄송. 근데 울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서. 근데 어떻게 예뻐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저는 남편이 유학을 준비할 때 패션 포트폴리오를 만들러 학원을 다닐 때 같이 다녔었는데, 전 패션 디자인 쪽은 아니었고요, 준비할 때. 근데 남편을 비롯해서 그 외에 디자인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상한 자격지심 플러스 되게 막연한 동경 플러스 내가 왠지 저렇게 못될 것 같은 이상한 벽 같은 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나는 왠지 도전을 못할 것 같은 거야. 저건 되게 멋있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만 같은, 한마디로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때부터 정말 패션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옷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는 바닥을 쳤다. 진짜 끝났다. 다 끝났다. 유학도 이제 뭐 버텼고 한국도 이미 돌아온 마당에 그냥 내가 진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게 바로 주머니 6만 원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냥 동대문 시장 갔어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돌아온 지 오래 지내진 않았지만 동대문도 상가가 되게 많아요. 약간 가격대가 높은 상가가 있고 되게 이제 좀 저렴한 상가가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는데 가격대도 심지어 되게 저렴하고 되게 빡센 상가를 간 거예요. 제가 또 하필 골목도 되게 좁고, 거기서 머리에 또 심지어 새벽인데 선글라스를 여기다 머리에다 올리고 간 거야.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진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욕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안 비킨다고. 저는 그냥 천천히 옷을 보고 싶었어요. 그냥 아니 옷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거 옷을 봐야 뭘 바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시간을 안 줘. 대표님들이 막 빨리 하라고 그러고 막, 아니 대표님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 막 이러는 거 저한테. 이가 뭐야?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이거를. 2,000원이요? 근데 2만 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되게 혼이 나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왜 안 가냐고 하면서 저한테 진짜 어깨 엄청 치면서 욕하고. 근데 심지어 바잉하려고 했는데 저는 자켓 하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2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인생이 너무 지금 이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바잉을 겨우겨우 했는데 문제는 5,00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으로 갈 수 있는 시외 버스가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포스트잇에서 썼어요. 엄청 울면서. 그 또 이 검은 봉다리는 또 지켜야 되겠는 거야. 이건 바잉을 또 했으니까 진짜 성공해야겠다. 그 포스트잇 아직도 저희 부모님네 집에 있어요. 그거를 그 사입 이런 장에다 붙여놓고 했는데 근데 결국엔 그 옷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면은 가능하겠냐 해서 3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느낌적으로 3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뭘 잘할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솔직히 잘하는 거를 했다고도 생각했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나는 되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했는데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스타일링을 잘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옷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해보자 라고 했고 그때 그걸 계기로 판매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인생 처음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이룬다라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 5, 6년 정도는 전 정말로 매일매일 스스로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부터 좀 있는데 또 3분밖에 안 남았다 하시네. 미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든 일단 도전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이 반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너무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작은 성취로 10가지란 말도 저도 아직도 되게 멀었다고 생각해서 10가지 왔기 때문에 제 지금 강연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도전해 보시고 분명 마음 안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도전에는 무조건 내 책임이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에 휘둘려서 도전하는 것은 잘 안 됐을 때 남을 탓하게 되거든요. 잘 돼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잘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안 됐을 때는 분명 내가 이유를 알아요. 곰곰이 1, 2주 정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다시 찾아서 조금 더 나아가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는 사실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저는 고졸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전공을 여쭤보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럼 저는 그냥 학교 안 다녔습니다 하는데 심지어 사회에서도 다인 대표님 안 돼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이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자꾸 그렇게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었고 없을 거고 내 경험상 없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뉘앙스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많이 좌절해요. 저도 그때 되게 많이 힘들고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정답은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꿈이 있는 분들에게 그거는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본인 이렇게 뭔가 모두가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남의 그런 신경을 쓰느라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많이 움츠러 있지 않고 좀 늦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정말 너무 정말 오늘 남편이 울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울면 진짜 안 된다고. 아무튼 네, 저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인님에 대해서 이제 맛땡킴에 대해서 먼저 살짝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뭐 아까도 오픈런도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화점까지 가서 이제 오픈런이 이어질 정도로 이 브랜드가 엄청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30만 원으로 동대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백화점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야말로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고생하셔서 그렇게 간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 이 울음이 더 와닿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사실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저희 매일경제나 MBN도 많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애매한 거 좀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뭐 그래서 공부 이렇게 애매하게 할 바에는 안 네, 하겠다. 맞아요. 정말 네. 그랬었어요. 저는 네. 그게 이제 유학 가서도 그러신 건가요? 그때는 좀 간절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애매할 바에는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애매할 바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대표님처럼 긍정 에너지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긍정 에너지를 사실 지금 많이 못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저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세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다운돼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되게 밝은데 진짜 질문이 어떤 거였죠? 죄송합니다. 긍정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근데 저는 긍정 에너지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솔직한 얘기들을 이제 지인들하고 많이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도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도 많이 이겨내는 편이고, 일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일적에서도 뭔가 좀 나타나는 편이어서 좀 최대한 빠르게 극복을 하려고는 하는데 저도 아직 잘 안 되긴 해요. 어떻게 매일 긍정적일 수만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SNS로 소통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좀 하세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순간에 이제 고객님들하고 소통은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고객님들이 어떤 니즈가 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반영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형식적으로 좀 다가가는 느낌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만큼은 정말 서로 뭐 언니 동생처럼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되게 내추럴하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생얼로 누워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벽 없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많은데 저희가 생각보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 편입니다. 혹시 여기서 뭐 소통해 보신 분 계실까요? 오, 해보셨어요? 오. 직원분들은 손을 안 드시네요, 근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돼서 다인님께도 이제 공식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김다인은 땡땡땡이다. 어떤 단어를 넣으실까요? 김나인은 여러모로 레전드다. 레전드다. 네, 여러모로. 여러모로. 어떤 여러모로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신 것도 그것도 레전드예요. 진짜 이것도 레전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여러모로. 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드림쇼 주제가 내가 곧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찾는데 인사이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모두 저에게 기운을 받아서 화이팅! 감사합니다.